자, 이번 시간에는 벨트 풀리 작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벨트 풀리 이 형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평벨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이 V자 홈이 있죠. 이렇게 끼워지는 형태가 이제 V 벨트가 걸려지는 풀리라고 해서 V 벨트 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트 풀리에는 M형, A형, B형 뭐 더 커집니다. 그럼 C형 이렇게 올라가는데 형별에 따라서 M형, A형, B형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A, B형 보시면은 71에서 125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200초가 하면 C형이 나오겠죠? 200 이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M형을 잘 보시면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 값은 요거죠. 자,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이 말은 뭐냐? M형은 원칙적으로는 한 줄만 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은 두 줄 이상 걸칠 때 이 값이 15, 19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 값, 요게 이제 두 줄 이상 됐을 때 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심거리.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K 값과 K0 값이 있는데 이 형별에 따라 가지고 이 M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형, B형 같은 경우 K 값과 K0 값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 보고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측정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요 높이 값을 합치면은 요 값이 M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알 수 있을 거고, 더군다나 A, B, C 이렇게 넘어갈 때는 호칭 지름 가지고 알 수 있지만 호칭 지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 52.7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반지름이죠? 이거 외경이죠? 실질적으로는 여기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 반대쪽에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반대쪽에 있다 쳤을 때 거기까지가 바로 호칭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칭 지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값이 나오죠? 자, 지금 얘 같은 게 뭐냐? 여기가 2.7이 있습니다. 이 2.7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요 반지름은 52.7에서 2.7을 빼면은 반지름이 호칭지름의 반이 50이란 이야기죠. 결국 호칭지름은 100이 됩니다. 100에 해당되는 게, 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근데 이 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각도가 38이라고 돼 있고, 여기 6.3, 2.7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서는 요거 M형의 90을 초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은 DP라고 되어 있는 게 호칭 지름이죠. 결국 반대쪽까지. D는 결국 호칭 지름에다가 K 값을 두 번 더한. 그래서 D 값, 이 외경 값은 호칭 지름에 2K를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알파 값은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각 형별에 따라서 이 호칭 지름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34도, 36도, 38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을 초과하니까 알파 값이 3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알파 값의 허용 오차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K 값은 여기가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K 값이 2.7 있죠. 이 부분은 기계제도 규격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K 값 2.7에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0.2, 그 다음에 아래 허용차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 다음 이 값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값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 F 값이 또 필요할 경우 여기에 이 값이 중심 여기 끝에서 여기 나오는 부분 여기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허용차가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호칭 지름에 따라 가지고 바깥 지름의 허용차가 지금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바깥 둘레 흔들림 기하 공차를 나중에 넣는다면 이건 대면 수업 할 때 이건 수업 내용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기하 공차를 안 했기 때문에요.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R 값이 있죠. 자, 우리 요 도면에 해당된다면은 여기 보시면 R1이 있고 R2가 있고 R3가 있습니다. 이 값이 각각 이 사이 값이면 되는데
뭐 기능사나 이런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기준 보면 이제 큰 값을 많이 넣죠. 예. 그래서 요 사이 값을 넣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걸 직접 한번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자, 중심이 여기 F 있지 않습니까? F 값이 지금 우리는 배열 M형에 90초가니까 38도에 자, 여기 보면 9.5가 나오죠? F 값이. 예, 근데 여기 지금 폭이 20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요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캐드에서 폭이 20이니까 자, 라인에서 하나 그렸습니다. 조금 길게 할까요? 자, 오프셋 10을 해주면 반반이 되니까 20이 되겠죠? 자, 기준 라인을 한 개 더 해서 자, 여기 중심을 잡아서 오프셋 50을 넣어주면 이게 호칭 지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호칭 지름, 이것도 중심, 도면층을 봤을 때는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호칭에서 이 K 값을 찾아야겠죠? K 값은 M형의 K 값은 얼마냐? 2.7이 나옵니다. K0 값은 6.3이죠. 그래서 오프셋 6.3이라고 해주면은 6.3은 어디다? 요 밑에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밑으로 한번 갈 거고 다시 여기에 K 값이 2.7이죠. 그래서 오프셋 K 값 2.7 해서 위로 올리면 자, 요게 뭐다? 2.7이 요 위에 라인이 되겠죠? 외경이 되겠죠? 이것도 외형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두셔야 될 게 요 바로 L0 값입니다. L0 값을 기준으로 여기 지나가는 점에서 호칭경 중심, 호칭경이 선이 쪽이죠? 여기서부터 38도, 알파 값이 38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0 값이 8입니다. 그러면 오프셋 8의 반, 4만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는 정리하겠습니다. 트림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자, 요 모양이 나오는데 자, 요게 이제 몇 도가 된다? 38도가 됩니다. 요게 38도가 되는데 38도의 반은 19도죠. 회전하면 되겠죠. 로테이트해서 얘를 잡고 요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도 해주면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대칭해도 되고 다시 회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19도를 해야지 회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트림을 하면 요 모양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건 필요 없고 자, 뭐 필렛으로 깔끔하게 해도 되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라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R1, 2, 3 값인데 1, 2, 3 값이 큰 걸로 하면 0.5, 1, 2죠. 자, 필렛 R 0.5 해서 R1 한번, 두 번. 그 다음에 R 값 다시 넣어가지고 1mm 주면은 여기. 그 다음에 다시 R 값 줘서 2mm 주면 자, 여기 2mm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선은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도 될 거고 뭐 여기까지 와도 될 건데 자, 통상적으로 표현할 때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왔다 치고 자, 속성복사 하겠습니다. 여기는 외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졌고 지금 안에는 구멍이 뭐 얼마나 완전해지는데 그냥 옵셋해서 그냥 10mm씩 해서 키홈 없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속성복사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선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대칭하면 되죠. 대칭 명령을 사용해서 이만큼 잡고 여기 기준 대칭하면 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지워도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고 트림하면 여기까지 나올 거고 대칭을 여기도 해주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오는데 자, 통상적으로 이런 풀리 같은 경우에는 반단면 내지는 부분 단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나면 이런 모양 나오죠. 자, 브레이크 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칭을 바로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여기 자, 해칭을 했을 때 뭐 안시를 한다 치고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컨트롤 1번 하면 속성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도면층을 뭐 가는 선으로 해볼까요? 도면층을 가는 선으로 해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게 V벨트 풀이라는 걸 많이 해본 사람 알지만 외형을 알아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자 라인 해서 가상교차점 해서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잡으면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가상교차점에서 요선과 요선 잡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수익점 잡고 그 다음에 가상교차점 해서 이선과 이선 잡으면 이렇게 수익점 잡아서, 자, 이 선은 라운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붙으면 안 되겠죠. 이유는 설명을 이제 비대면 때 제가 대면 때 써버렸는데, 자, 이렇게 라운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칭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해칭을 하면,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성을 복사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은 반단면이 되면서 여기 치수와 여기 치수를 다 보여줄 수 있죠. 여기 형태 내면과 외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또 간혹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치수를 넣는다면은 자, 이렇게 치수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 C 하면 파이가 되죠. 그럼 이걸 똑같이 가져가면은,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선이 없죠? 숨은 선 덧면도에 숨은 선 안 넣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맞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해를 합니다. 분해. 익스플로드 시키면 되죠. 분해시켜서 얘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치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직교를 풀고 이렇게 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자, 해칭을 하면은 여기 더 추가가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부분 단면이 되면서 단면선 가는선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요건 좀 세모. 그러면 얘네들은 합격 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치수를 넣을 때 보시면은 여기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출판 뭐 교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타원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원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렸을 때 이 부분은 뭐다? 가는선이 될 거고요. 자, 라인 해가지고 확대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만들면 돼요. 이 부분이야 뭐 이렇게 조금 더 작게 해도 상관없는데, 자, 이 글자를 쓸 때 우리 일반적으로 글자 쓴다 치면은 이 부분은 확대도 구간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가나다를 하든 A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자, 얘는 높이를 7 정도, 2배 정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A보다, 그러고 잘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척, 축척, 배척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확대하면은 확대도가 되는데 배척이죠, 그죠? 그 다음에 1대1로 그리면 현척, 작게 그리면 축척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요것밖에 안 가요.
그래서 복사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여기 밖에 나오겠죠. 자, 이걸 자릅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자, 이걸 2배를 할 건지 3배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확대하시면 돼요. 스케일 명령 사용해서,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스케일 명령을 먼저 줘가지고, 어디 갔나? 스케일이 어디 갔다? 여기 있네. 스케일 해서 기준점, 자,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확대될 거고, 여기서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확대될 거예요. 뭐 편한 대로 기준점 아무데나 잡고 2배 해주겠습니다. 자, 2배를 하고 나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실 때 ED에서 편집 들어가는데 0으로 쓸 것 같으면 디테일,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배 확대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조금 넓어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S, 자, 스케일은 2대1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가운데 정리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 이렇게 놓으면 가운데 정리 안 되니까 글자 편집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어떤 거 할까요? 자리 맞추기 이걸 하셔도 중간 중심 하시면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오버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카피해서 한글로 한다면 여기 빠졌네요. 이걸로 먼저 합시다. 확대도 뭐에 대한 것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디테일만 하면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디테일 A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확대도 그린 거는 이 앞부분을 잘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 넣을 때도 이게 단어는 복잡잖아요. 그래서 여기 L0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L0 값 기억나시나요? 8이었죠? 그래서 이건 실제 값의 2배가 들어가니까 이걸 강제로 치수를 바꿔주시는 게 하나 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치수 레이어를 지금부터 치수 넣을 때는 현재 레이어를 치수로 해놓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 K 값은 여기에 넣는 게 훨씬 이해가 낫겠죠? 도면 보기 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치수가 밖으로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 원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저 옆으로 빼놓고, 자, 그럼 이게 얼마죠? 사실은 2.7이죠. 자, 여기는 얼마죠? 6.3이죠. 자, 그러면 규격집에 보시면은 이 K의 허용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 2.7에 대한 허용차가 플러스 0.2 0이죠. 이럴 경우에 ED 해서, 자, 뒤에 뭐가 붙는다? 플러스 0.2. 자, 플러스 0.2. 그 다음 눈웃음 표시에다가 0. 이게 위첨자, 이게 아래첨자예요. 자, 해놓고 바로 분수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분수 표시 있죠, 그죠? 분수 스택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택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더블 클릭,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 가서 이건 한 45% 정도 주시면 나오는데, 지금 더블 클릭 하시면 돼요. 위첨자, 아래첨자 위치 이거 좀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띄워서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만큼은 자,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가늘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0 값은 지금 8.0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거 기준 잡으시면 되고, 자, R 값이 0.512 여기 들어옵니다. 자, R 값을 넣을 때는, 자, 여기가 얼마다? R 0.5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팔이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좀 더 올라가도 돼요. 그 다음에 각도가 빠졌네요. 38도.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도 된다 그랬죠? 자, 38도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아, 귀찮네. 그러면 자,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는 ED 해서 적어 넣을 필요가 아니고 여기 가서 퍼센트 P 하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0.5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자, R1 또 들어가야겠죠. R1 어디 갔나요? 반지름 여기가 얼마다? R1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보기 싫죠? 밖으로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이 안에 넣어도 되고, 자, 이래 넣어도 되고 이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겹치는 데가 없으니까. 자, R1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가 한 개 더 필요하죠?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R2죠. 자, R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자, 나머지 여기에서는 호칭경이 여기 들어야 됩니다. 호칭경 치수 넣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호칭경 100이죠. 그 다음 외경이 나와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요 끝이 잘못 잡히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여기 되면 여기가 제일 앞에 뭐가 붙죠? 파이가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 2.72 두 개 더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자, 요 값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깥 지름 허용차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0.2 붙겠죠. 이게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0.6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0.6은 가능한 것이 죄송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0.6 얘만 바뀌어야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구분이 조금 힘드니까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왔다 치면은 자, 얘는 결국 자, 이 전체에 대한 공차, 바깥지름 허용 공차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하 공차를 해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듬질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다듬질 기호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듬질 기호는 우리가 일단 만들어 보죠. 폴리곤 기억나세요? 다각형 만드는 거? 여기 있나요? 폴리곤에서 자, 삼각형을 만들겠다. 중심점 잡고 그 다음에 내접이냐 외접이냐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데 자, 방향 직교를 만들어서 방향을 이렇게 정해줘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반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얘를 밀러 시키면은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4.5. 여기서부터 높이가 4.5. 자, 이거 잘못했네. 자, 잠깐만요. 자, 폴리곤. 자, 삼각형 중심. 그 다음에 내접 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접을 해버리면은 요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이 9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왜 이래? 자, 잠시만요. 제가. 자, 요렇게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폴리곤에서 자, 육각형을 주고요. 폴리곤 육각형 주고 기준점 잡고 외접에 반지름을 3을 주면은 이 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원이 반지름이 3이니까 높이는 6이 되죠. 자, 이걸 라인에서 이렇게 잡으시면은 바로 되고 여기서 분해를 하십니다. 이게 나을 거예요. 자, 분해를 하면은 되고 얘네들은 가는 선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카피를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원에 3포인트 딱 해서 하나, 둘, 셋. 자, 잡히는 게 안 나오는구나. 그냥 원에 접선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요걸 지우고 나면은, 자, 요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여기 있을 때는 글자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y라고 넣었을 때, 이 값은 2.5, 이 정도 주면 되겠는데, 자, 요렇게 왔다 칩시다.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문자는 좀 더 작고 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거 가공을 안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자, 여기가 W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X가 있을 거고요. G가 있겠죠. WXY G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조금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폰트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W는 뭐 일반, 요거는 제거 가공을 안 한 다듬질기요. 면의 정밀도를 말하는 거고, W는 뭐 일반 드릴이나 밀링 이런 작업했는 그런 것들, 그런 면들 말하는 거고, X는 이 표면이 두 개가 서로 조립이 돼서 이렇게 고정되는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 Y는 면과 면이 서로 슬라이딩이나 회전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 Z는 아주 제일 정밀한 뭐 슈퍼퍼니싱이나 이렇게 해서 정반의 표면처럼 기준면처럼 아주 정밀한 최고의 정밀도를 말하는 거죠. 표면의 거칠기를. 그래서 여기는 벨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벨트가 직접 마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은 될 거고,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무브 시키면은, 자, 이 부분이 여기에 딱 왔을 때, 이게 회전되겠죠?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로테이트에서 기준점 잡고, 그 다음 참조라는 걸 사용해서, 참조의 각도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요 가는 각도가, 다음 각도 이렇게 가도록 해주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게 참조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처점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y 값이 들어간 거죠. 반대쪽도 들어가겠죠. 자, 이거 대칭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하면 모양이 어때? 뒤집어지죠. 자, 이래서 제가 대면 수업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카피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자, 얘를 어레이 시키면, 원형으로 어레이 시키면, 자, 원형 패턴으로 기준점 잡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기울어지면서 글자 형태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직교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카피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글자 뒤집어지면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뭐 작업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디 갔나?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카피를 한 개 하면 되겠죠. 카피. 자, 요점이 근처점 이렇게 왔다. 자, 이거 회전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거 더 힘드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가정이 더 낫겠죠? 자, 복사해서 적어도 얘는 직교로 작업하기 쉬우니까, 자, 무브 시키는 게, 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에 딱 잡아 놓으면 좋았을 겁니다. 회전하겠다, 로테이트,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
그 다음 참조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값이 이쪽에 있는 어느 점을 잡아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무브시켜가지고 근처점을 잡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x, 그 다음에 이 부분도 x가 되죠. 그래서 자 카피해서 잡아놓고 근처점 어디 갔나요? 근처점에서 여기 한 개 갖다 놓고 여기 한 개 갖다 놓고 그래서 편집 ed 들어가서 여기 x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여기도 x라고 돼 있죠. 이면도 x가 돼 있으니까 또 가져가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옆으로 돌아가는 게 없었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가면서 아쉽다. 원래 배열하는 개수를 좀 더 많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무브 시켜서 자, 여기에 근처점 여기 점에 갖다 놓고 보기 싫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다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축이 그냥 끼어서 그냥 회전한다. 그러면은 얘가 우리 끼어 맞춤 있죠? 끼어 맞춤에서 구멍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H7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구멍 기준 H7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집에 보시면은 자, 구멍 기준, 축 기준 돼 있을 때, 구멍 기준 H7일 때, 자, 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헐거운 끼워 맞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 여기는 억지 끼워 맞춤입니다. 차이, 뭘로 구분하죠? 자, 틈새가 항상 생기는 게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 항상 젬새가 생기는 게 억지.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게 바로 중간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축이 만약에 저기에 해당하는 20파이에 들어가는 축이 끼워 맞춤이 헐거울 때는 요거 쓸 수 있는데 보통 축보다 구멍이 한 단계 낮은 거 쓰는데 이쪽으로 단계별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틈새가 많아지니까 더 헐겁고 조금 덜 헐겁고 가장 덜 헐거운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억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작업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 모양이 되겠습니다. V벨트 풀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V벨트 풀리를 작업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할 거에 또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동력 전달 장치 중에 축 관련해 가지고 키홈하고 축에 대한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슬래시 파이 2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mm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4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축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사이즈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6206, 620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볼 베어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격집에서 이 찾기 들어가셔서 6205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내경이 베어링의 내경이 25, 외경이 52 이렇게 나오죠. 바깥 지름이죠. 6206은 30. 근데 잘 보시면 자, 끝번호가 베어링 같은 경우 0번일 때 10, 1번일 때 12, 15, 17. 그 다음부터는 끝자리 곱하기 5가 됩니다. 안지름이. 그래서 04면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5, 20, 5 곱하기 5, 25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보고도 알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요게 내경이 30이라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 지름의 내경이 지름이 이제 결국은 촉지름이 베어링의 내경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을 볼까요? 얘가 지금 3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키, 지금 봤을 땐 반달키, 평행키인데 키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평행키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그냥 키로 들어갑시다. 자, 다음 들어가면은 자, 평행키가 있고 교육집에 그 다음에 반달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행키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기에 있었던 지름이 이거 30이니까 촉지름을 기준으로 키를 뽑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초가 이하니까 여기가 자 보시면 여기가 이하죠, 그죠? 이건 초가니까 여기 해당되겠죠. 그러면 B1 또는 B2의 기준 치수가 8, 결국 요 사이가 8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T1, T2가 있는데 T1은 바로 이 구멍 부분이고 어디 갔죠? 아, 여기 T1은 보시다시피 축에 요 파지는 구멍 부분이고, T2는 하우징 부분에 파지는 키움이 파지는 구멍 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신다면은 자, 여기가 지름이 얼마가 된다? 결국은 여기 있는 30에다가 여기에 있는 요 깊이는 축의 깊이니까 T1이 되겠죠. 4.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 지금 이제 뭐 우리 기능사 시험이나 실기시험 칠 때는 길이를 측정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15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공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깊이 4.0에 보시면은 T1 또는 T2에 또 깊이가 여기 있습니다. 0.2에서 0이라는 요 깊이 공차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B 값은 보시면은 활동형이나 보통형, 지금 아까 들어가는 그림에서는 보통형이 들어갈 건데 B1 그러니까 축에 해당할 때는 N9가 되고, 그 다음에 하우징에 해당할 때는 JS9가 돼요. 그러면 이걸 캐드로 그린다면은 자, 전체 지름을 이렇게 그리시게 되겠죠, 그죠? 자, 오프셋 15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라인에서 이렇게 껐을 때, 자, 반지름을 0으로 줍시다, 필렛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은 외형선이 편하겠죠? 외형선을 작업을 하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4mm 떨어지죠? 자, 오프셋에서 4mm 떨어뜨리면,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 지금 길이가 15입니다. 오프셋 15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깊이가 아까 규격집 보시면은 4mm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각기 반지름 0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B 값이 얼마라고요? B 값이 여기는 8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심선을 껐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는데 이게 8이란 말이에요. 서클 이렇게 해서 지름이 8이 되는, D가 8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이 나오고 라인에서 4분점 잡아주고 4분점 잡아주고 트림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 중심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을 복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길이 조정 들어가서 수정에 들어가야 되네요. 길이 조정 들어가서 델타 3mm 정도 주면 이 정도 나올 텐데, 자, 트림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을 같이 연결해도 한 개만 연결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선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부투상에 인출점을 나타내고 중심선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나오겠죠. 네. 조금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트림을 해버려도 될 거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수 넣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고,
편집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거 쓰겠게요. 어떻게 더블 클릭해서 얘를 잡아서 컨트롤 C 그러면은 복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 와서 편집 들어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행히 이번 공차가 플러스 0.20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또 2mm 나온다고 돼 있죠. 오프셋 2mm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지름이 오프셋 11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트림 하면 이 부분 날아갈 거고요, 그죠? 트림해서 이 부분 날리면 될 텐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M24 이거는 우리가 해봤던 거 아시죠? 간략도시법에 의해서 만들면 될 거고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넣을 거예요. 치수를 넣는데 지름 30이니까 퍼센트 C 하면 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치수로 떨어지는 건 없죠. 공차를 넣어야겠죠. 자, 이게 그냥 끼워 맞춤, 헐건 끼워 맞춤을 한다면은 뭐 G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 베어링을 다시 들어가면은 이 밑에 이제 베어링 쭉 내려가시면 베어링 밑에 내려가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베어링에 끼워 맞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스러스트 베어링은 따로 있어요. 축 방향으로 하중받는 베어링.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러스트 외에 일반 내륜 해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제 베어링의 구성 요소는 제가 있다고 알려드렸고, 내륜, 외륜, 전동 체인, 볼, 그 다음 리테이너가 여기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베어링이 잘 보시면 이 바닥이 어딘가에 고정되겠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외륜은 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륜이 회전하면서 축을 회전시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륜이 회전하는 요게 나오죠. 그리고 볼 베어링이 나오고 그게 들어가는 볼 베어링에서 축지름이 얼마까지 가느냐. 지금 30에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K5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뭐 들어갈까요? K5인데 이건 뭐죠? 소문자가 들어가겠죠? 축은 소문자, 구멍은 대문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 편집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도면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봤을 때, 자, 폭이 나오죠. 폭이. 이 폭이 얼마냐? 그래서 이 폭을 표시해야 되는데, 폭이 일단 8인 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 보통형 넣으면 되니까, 아까 보통형이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평행키에서. 자, B가 나오고 보통형. 자, B1이 축에 해당되는 거죠. N9가 되겠습니다. 그죠? 왜? 이건 대문자입니다. 구멍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집 들어가서 N9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 겹치는 거는 좋지 않죠? 가운데 넣든지 밖으로 빼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듬지 기호. 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베어링하고 아주 정밀하게 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Y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기하 공차인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건 가는 선, 굵은 선, 요거 나사산, 그 다음에 나사골, 여기에 대한 선이죠. 그거는 앞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치수를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베어링 안쪽에 요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에 수업하겠지만 또 아까 거기 치수 참돼서 하시면은 이 부분을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심압대 같은 거 고정시킬 때 나는 홈인데, 예, 그것도 뒤에 수업을 한번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기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어링에 들어가는 축의 끼워 맞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저 Y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그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과제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요 축 부분하고 V벨트 분리. 자, 요걸 꼭 익혀서 과제로 비대면 학생들은 그 Y 클래스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